됐습니다. 제46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느낌이 약간 개표 방송 느낌이네. 아, 뒤에 뭐 나올 것 같고. 양키의 선택. 기아 발언이니까. 양키 선택. 네. 네. 이번만큼 진짜 흥미진진한 선거가 또 있을까? 사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승리할 때도, 그다음에 이전에 힐러리 클린턴하고 도널드 트럼프 당시 후보랑 붙었을 때도, 네. 이번에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냐, 조 바이든 후보의 이번에 한 3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경선까지 다 하면 3수 끝에 합격이냐, 귀초가 주목되고 있는데, 네. 일단 국내 언론들은 이번에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지난번 힐러리하고 트럼프 선거 때 워낙 헛발질을 세게 해가지고, 네. 헛발질을 하고 만 게 아니라 거의 헛발질을 공중제비 한 3바퀴 돌 정도로 세게 헛발질 해가지고 이제 좀 신중하게 입장을 좀 감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 현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조 바이든 후보는 50%대, 네. 트럼프는 40%대 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미국 대선을 추억을 해봐도 저 그때 밖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력하다는 얘기 때문에 시장이 되게 급락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막 미국 야간 선물 움직이고. 근데 이번에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언론들이 되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으나 그 근거로 들이대는 여론조사 이런 거 보면 거의 바이든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네. 점점 대선 날짜가 다가오면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녹화하기 전에 먼저 드린 말씀이 형 이거 바이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잘못 짚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난번 대선에서도 국내 언론이 대부분 다 힐러리 클린턴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랬죠. 유일하게 런던 오빠가 이 트럼프의 승리를 예견을 했었고. 미국 샤이 양키들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양키가 뭐 양키 고호흡 막 그 비하 발언이 아니고요. 네. 미국인들 스스로 뭐 양키즈, 뉴욕 양키즈도 있고, 그쵸? 예, 양키라는 표현 뭐 나쁘지 않은데, 우리로 치면 뭐 약간 아니다. 우리 김치맨. 네. 김치맨 정도의 느낌인데, 어쨌든 격차가 벌어지고는 있지만 네. 여전히 트럼프의 지지층은 여론조사나 이런 데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다. 그러면 이제 일단 월가에서는 바이든 승리에 베팅을 했다라고 또 일부에서 분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되게 그 지난번 대선도 그렇고 그 계속 샤이 트럼프 지지자들, 샤이 지지자들, 그 샤이한 사람들의 마음을 되게 잘 파악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샤이하니까. 샤이가이. 근데 궁금한 거는 그럼 트럼프 지지자들은 겉으로 이렇게 잘 여론조사 참여도 잘 안 하고 누구 지지하냐 하면 됐어 그냥 대답 안 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 많은 건가요? 미국 유권자가 2억 3천만이에요. 네. 그 2억 3천만 명인데 여론조사는 맨날 한 500명. 500명, 800명, 네. 많으면 뭐 900명. 음. 2억 3천만의 표심을 대표한다고 보기 힘들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샤이 지지자들, 샤이 트럼프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뭔가요? 뭔가 미국에서도 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 트럼프 선거 유세 모자 있잖아요. 캠프 모자. 그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인가요? 마가. 네. 마가라고 하나요? 네. 그거를 쓰고 다니면 굉장히 좀 돌 맞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제 네. 가스통 할아버지 네. 느낌으로 이제 공격을 당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국 사람이 더 많다. 선거에서 지난번 대선처럼 힐러리가 전체 표수는 이겼잖아요. 근데 네네. 선거 인단을 트럼프가 다 장악했잖아요. 그런 식의 결과 나올 수 있다. 그 미국의 어떤 대선의 구조나 특징들을 봤을 때 네. 트럼프가 여전히 뭐 여론조사는 안 좋게 나올 수 있어도 지난 번과 같이 선거 인단에서 우세를 통해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맞죠. 네. 만약에 그렇게 전체 투표자 수에서는 이긴 사람이 선거 인단으로 따졌을 때는 진다. 네. 이게 불합리하다 그러면 벌써 선거법이 개정되든가 미국이 뭔가 조치를 취했겠죠. 하지만 그것도 네. 민심이고 그것도 미국 나름대로의 어떤 선거 문화다. 이렇게 네네. 받아들이는 거죠. 네네. 일단은 한 달 전 기준으로 딱 봤을 때
2016년도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이 경합 지역에서 4.4%포인트 우세했어요. 네. 그런데 졌잖아요. 지금 똑같은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경합 지역 스윙 스테이트 지지율이 조 바이든이 3.8%포인트 앞서가고 있어요. 힐러리 4.4인데도 뒤집혔다고요. 네네. 근데 조 바이든 지금 3.8%포인트 경합 지역에서 우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여론조사만 가지고 바이든의 승리를 확신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네. 미국 월가에서는 제가 요즘 미국 주식시장을 좀 보면은 특별히 어느 후보가 되든 뭐 상관없다 이런 분위기를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뭐 주식이 뭐 어떤 후보의 수혜주가 특별히 좋다 또는 피해주가 주가가 빠진다 이런 움직임들이 특별히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미국이란 나라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네. 어차피 주류 사회를 움직이는 와스프와 유태인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조 바이든은 캐릭터는 완전 반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교집합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금융시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 바이든 후보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중심을 좀 잘 잡고 있다면은 그 어느 새로운 대통령이 되든 뭐 투자에 있어서는 되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트럼프나 조 바이든이나 이 테크 거인들, 테크 자이언트 한 5개 정도 있잖아요. 뭐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뭐 이런 기업들, 애플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독과점 이슈들은 계속해서 불거질 것이다. 둘 다 이런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갖고 있거든요. 키움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네, 사실 조 바이든이 민주당 후보긴 하지만 이런 그 빅테크 기업들 또 SNS 기업들의 가짜 뉴스 확대 재생산이라든가 아니면 그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한 세력화되는 거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경계감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SNS가 갖고 있는 우리의 빅데이터들이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이걸 반대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현수막 만들어가지고 길에 거는 것보다 네. 해시태그 한 방이 네. 더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이런 빅5 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또는 독점 규제 관련된 그 선안 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회에서 거의 한 450페이지 가까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그나마 미국 네. 현지에서는 그나마 리버럴리즘으로 봐준 거지 유럽에서는 과징금 엄청 세게 두드려 맞았어요 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계속 이제 일자리가 미국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으로 대체되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들도 굉장히 그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요게 약간 네. 월가하고 좀 배치될 것 같네요. 왜냐면 월가에서는 자꾸 되는 기술, 그 다음에 산업의 어떤 대세가 되는 쪽에 돈을 밀어주려고 하는데 네. 정치인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일손을 기술이 대신한다는 건데 그러면 네. 실업률 올라가고 네. 고용 창출 안 될 거 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정치적 관점에서는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대선 전에 이러한 어떤 일자리 관련된 또는 기술주 관련된 이야기들이 더 약간 평소 때보다 심하게 나오는 것 같고 반대로 봤을 때 그러면은 그런 빵주들 예를 테크 기업들 규제해가지고 그럼 너네는 일자리 어떻게 늘릴 건데? 라고 하면은 별로 시원한 해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봤던 증권사 리포트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말은 이 기술에는 거품 없다. 가격이 뭐 빨리 올라가고 빨리 떨어지고 이런 급등락은 있을지언정 기술의 진보에 거품은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의 어떤 진보를 이뤄가는 기술에 대해서 바로 볼 필요는 있다. 닷컴 버블. 네. 가격이 버블이었던 거지 기술은 그렇죠. 그때 네. 1인 1PC 시장이 열리면서 지금 이런 모든 언택트나 이 지금 현재 인터넷 문화 이런 네. 게 다 그때 그 초석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기술을 향함으로써 나중에 예전에는 1인 1PC 있으면 뭐예요? 그냥 뭐 게임이나 하고 그냥 채팅이나 하고 컴퓨터랑 왜 맥스랑 이야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늘려줄지에 대해서 잘 상상을 그때 당시에 못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뭐 가격적인 것 또는 이렇게 뭐 선거 이전의 기술주에 대한 어떤 규제의 목소리 이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조금 먼 미래를 같이 바라보는 좀 지혜들이
이 소위 애플, 알파벳, 빅테크에 대한 규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결국엔 인류의 진보를 일궈라는 기술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가격 거품을 좀 많이 없애주고 좀 주가를 가볍게 해준다면 오히려 저는 더 좋아요. 네. 그럼 일단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어느 정도 이제 정치인으로서 교감하는 거는 공감하는 이 이슈는 분명하다고 보고 제일 중요한 게 중국 문제예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시중에 알려진 것처럼 조 바이든은 과연 친중인가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트럼프는 친러 아닌가요? 푸틴하고 그렇게 막 이게 실제로 이 중국에 대한 어떤 위협감은 어느 후보를 막론하고는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고 미국의 위상을 공고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조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갖고 있고요. 아메리칸 퍼스트에 그렇죠. 대해서는 둘 다 네. 공감한 바가 그러니까 있다. 실제로 바이든의 정책 고문단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하는 정책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트럼프가 이 언행으로 굉장히 세게 뭐 중국을 압박하거나 이런 본인만의 방식이 있지만 중국 견제하고자 하는 틀은 같다. 그래서 흔히 뭐 조 바이든이 되면 중국하고의 다시 뭐 무역이 뭔가 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뭔가 화해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그렇다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중국보다는 멕시코나 뭐 쿠바나 이제 이런 쪽의 제재가 조금 완화되겠죠. 네. 나프타 다시 재생되고 그래서 그쪽 지역의 교역이 더 활발해지는 거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네. 바이든은 친중이고 뭐 트럼프는 반중이고 뭐 이런 식으로 딱 어떻게 양분될 수는 없는 그런 정치적 배경이 있다. 네. 바이든이 그럼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지금의 그 미중 무역 협상은 그대로 이어나갈 공산이 크겠네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뭐 어느 정당이나 정책 색깔을 좀 떠나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지도부들이 또는 정치인들이 한 세기 이상을 걸고 중국과의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과제 아닌가. 이걸 놓는 순간 미국이 1위가 아니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1위 국가, 뭐 세계 경찰 국가 이게 아니면 미국이라는 존재는 정말 의미가 저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한테 꺾이면 네. 기축통화국 지위도 잃어버릴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그 국제 질서에 있어서 중국이 또 이제 1등으로 치고 나가면 미국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단 한 자리의 그 1등 국가, 어떤 지휘권 국가라는 자리를 놓고 싸우는 시간은 계속해서 길어질 거다. 결론이 날 때까지.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네.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되겠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일단 우리는 그날도 바로 금융시장이 열리고 주식, 외환, 채권 시장 다 열리고 바로 우리는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만약에 선거에서 공식적으로 트럼프가 패배를 하더라도 곧 연방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 같은 거 내고 최대한 시간을 끌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그때처럼 대통령 뭐 직무 정지되고 행정 공백이 생기고 뭐 그렇게까지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닐 것 같고 실제로 미국의 새 대통령 임기가 내년 이제 1월 말이었으니까 원래 시작이 네네. 최소한 그때까지는 트럼프가 계속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트럼프가 선거에 불복한다는 거 굉장히 이거 미국 역사상 큰 정말 오점으로 남을 수 있어서 공화당에서도 오히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거든요. 네. 오히려 공화당에서 이게 좀 골치가 아플 수도 있어요. 왜냐면 트럼프는 재선하고 4년 뒤면 이제 끝날 수도 있지만 사실상 미국 대통령 재선까지 하고 나면 정치 생명 끝난 거잖아요. 네. 근데 공화당의 젊은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공화당 자체가 선거에 불복했다는 완전 민주주의에 거의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이런 부담감이 있는데 왜 트럼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불복하겠다는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은 최근에 좀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밸럿 하베스팅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투표 용지를 이렇게 추수하듯이 걷어가는 거. 네. 투표 용지 장사? 뭐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 이 우편 투표 용지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업자들이. 네. 근데 이게 유튜브 세상이 되면서 영상을 통해서 폭로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 자동차 트렁크에 투표용지가 이만큼 쌓여 있는 게 나온 거야.